네,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주요 6개 정당 교육 공약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정책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걱정검세상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초저출생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목표 설정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나 그 안에 포함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난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교육 공약도 과연 교육개혁을 통해서 초저출생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교육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나성훈 사교육걱정검세상 공동대표, 백병환 정책팀장, 신소영 공동대표 순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통된 수식어는 공약 힘의 혹은 공약 실정입니다.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은 후보의 공약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슈, 구도, 인물이 공약을 덮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이 어떤 교육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어떤 교육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비 부담이 초저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인구 소멸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난제가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교육개혁으로 초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실은 참담합니다. 사교육비는 역대급 수치를 갱신했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의 차이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어떤 공약을 법률과 제도로 구현하려고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 공약을 수집한 후 평가했습니다. 평가 시 교육 문제 해결의 4대 핵심 과제인 경쟁교육 해소,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개선에 기여할 정책적 타당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총 59개에 육박하는 정당이 총선에 참가하여 정당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평가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원내 정당 중 유의미한 교육 공약을 제시한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당들이 교육이라는 일관된 범주 아래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걱정은 다양한 정책 목표와 정책명 아래 흩어져 있는 교육 관련 공약을 수집한 후 유초등 교육, 또 책임교육 강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 대입제도 개편, 고교 서열화 완화, 대학 서열화 완화, 학력 학벌 차별 방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입시 경쟁 고통 해소와 사교육 건강을 위한 본단체 정책 제안 운동의 교육 정책 영역 분류와 일치합니다. 이후 분류한 각 정당 공약들의 타당성과 구체성 정도에 따라 매우 적절, 미흡, 매우 미흡, 관련 정책 없음으로 평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초등 교육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의 경우 돌봄 인력 확충과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의 책임을 전담하는 정책을 제시한 반면에 국민의힘의 돌봄 정책은 기존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입법으로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약 자료집에서 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 9천억 원 위주로 늘봄학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교부금은 작년 대비 6조 9천억 원 가량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 돌봄을 내걸고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고 예산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정된 규모의 교부금을 쪼개어 예산을 마련하도록 교육청의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세 정당 모두 돌봄과 노동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평가할 수 있지만 각 정당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얼마나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왔는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유초등 교육 돌봄 관련 정책이 부재하며 새로운 미래는 돌봄청 신설 정책을 내걸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초등 교육 공약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적절로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의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약에서는 유초등 교육 정책이나 돌봄 관련 공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가운데는 책임교육과 직접 관계된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의 맞춤형 성장 지원 및 멘토링 확대 방안은 긍정적이나 벌어진 격차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본적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책임교육을 강화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당의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등 비교적 구체적인 책임교육 강화 모델을 제시하여 매우 적절로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학교 밖의 다양한 주체들의 돌봄, 멘토링, 보충학습 참여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약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제시한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수학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포자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개혁신당은 학교에서 수학 실수를 줄이는 책임 회피를 해서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비 교사의 수 혹은 시수와 같은 양만 늘린다고 수포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이 변별 기재 정도로 위축된 원인 중 하나가 변별 중심이자 획일적인 수능임에도 개혁신당은 정시 100% 확대, 수행평가 폐지 공약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학교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수학에 대한 책임교육 방안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신당의 수학 책임교육 정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관한 목표와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옥죄는 대입에 종속된 평가 구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이 공약들은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식 입시 대비 학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에 두 정당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 관련 공약은 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완화, 공교육 개선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일제식 평가 폐지 방안과 학생 성장을 위해 평가를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변별로 왜곡된 평가를 학생 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이며 대입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당의 대입제도 공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 경감뿐 아니라 공교육 개선에도 이바지할 근본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학급 규모가 아닌 교육과정 시행 수준에 따른 교사 배치 및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 제시가 부족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약에서는 첨단 산업과 과학을 강조하고 있어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나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민주화 이전 국가 산업에 종속된 학생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IB 도입 공약은 교육과정 및 평가 혁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나 평가 방안 개선 및 대과의 연동 등 세부 내용이 부재하여 미흡한 공약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다음은 대입제도 개편 부분입니다. 이번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입제도 개편 관계 정책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 공약을 냈는데 이 가운데 수능과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절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사회 배려 전형 확대는 교육격차 해소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학교 내신으로 대입을 평가한다는 방안은 대입 준비 목적의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긍정적입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입제도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과도한 경쟁을 해소해야 하는 초저출산 시대의 교육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관련 공약인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대입과 관련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보장할 보완 정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며 초중등 공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 완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고교 서열화 해소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고교 정책을 반복 제시할 뿐 정책적 보완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 특구 내 자공고 2.0과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교육부가 수월성 높은 특정 고교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방안이 공약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책임교육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둘 게 아니라 기존의 공립일반고의 교육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기숙형 특목고를 운영하는 것은 책임교육이 아니라 반대로 해당 지역 고교 간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결국 일반고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정당의 고교체제 관련 정책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자사고 등 고교 유형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정책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제고는 고교 서열화를 유발해온 고교체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함에도 이러한 공약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직업계 고등학교의 개편과 교육 질 향상을 공약으로 취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생태계 정상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제시한 점, 그리고 추첨제 선발 도입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정의당의 교육정책 담당자가 고교 서열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입법 공약을 밝힌 정당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고교 유형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학체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문제로 지적된 차별적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해소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격차를 완화할 복지성 정책이 있으나 대학 구조의 모순을 해결할 정책은 아니므로 미흡하다 판단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 한국형 계층 이동성 지표를 개발하여 대학과 주요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과 연결시킨다고 했으나 이러한 간접적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는 간접적 격차 해소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학 간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국립대학 간 학점 교환 등 대학 네트워크의 아이디어가 보여 기대감을 줬으나 함께 제시된 거점 국립대 정시 100% 선발 이러한 정책은 엇박자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식의 수능 영향력 확대가 공교육 질 저하 및 대입 경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경우 지방대학교의 채용 조건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을 내걸었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열악한 지방대학교 교육 요건에 대한 개선 없이 채용 조건의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일은 고등교육 체계를 바꾸는 일일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병목 현상으로 인한 대입 경쟁 완화 및 사교육 경감,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사교육 걱정도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대학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학 입학 보장제는 사립대학도 대학 네트워크 안에 포함시켜 지원할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이 대학 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서로 장단점을 살리거나 보완하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학 체제 개선 공약 제시에서 미흡함을 보인 정당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총선 전후 제시된 다양한 대학 체제 관련 공약의 핵심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력, 학벌 차별 방지 대책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교육보다는 노동 공약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차별을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적절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학력차별이 교실을 전장으로 만드는 주 원인임을 인식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여준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기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용과 임금제도 정책 제안은 매우 적절합니다. 조국신당의 경우 계층 이동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용 시 학력 및 학벌 차별을 방지할 법안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관련 공약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기업 정부기관 채용 시 공정 경쟁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출신 학교나 계층 등 배경과 무관하게 직무 적합성이나 역량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성적과 같은 결과의 공정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후자라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경제사회적 격차를 고스란히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부분입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는 정책명을 직접 달고 있지 않더라도 경쟁 교육 해소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교육 개혁 과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은 직접적으로 사교육 경감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별도 평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명시한 정책을 발표한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입니다.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별도의 총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직접적인 제도와 법률 입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EB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교육 경감 추진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공교육 개선과 경쟁교육 완화 방안을 충실히 담은 사교육 부담 해소 종합 대책과 함께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그간 선행교육규제법의 우선 보완 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22대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사교육을 직접 규제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총선 공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교습비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학원법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길 녹색정의당 및 모든 정당에 요구합니다.
다음은 각 정당의 교육 공약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정당은 녹색정의당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파편화된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선, 그와 연동된 대입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일 교육과정의 혁신, 사교육을 규제할 법률과 제도적 접근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이 공약한 정책들은 경쟁교육 고통의 해소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정책 간 충돌 없이 비교적 잘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돋보입니다. 대학 체제의 개선이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대학 간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유력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정책에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입 제도를 개선한 정책이 없는 점, 그리고 교육 과정을 혁신할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권 정당의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교육 공약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공약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늘봄학교 확대나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 1,000원의 아침밥 등 학생 복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난맥상은 학교 현장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준비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각종 감세 정책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재정 교부금이 축소되어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며 돌봄을 수행할 인력과 책임기관이 확정되지 못했음에도 2024년 내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에서 이러한 각종 교육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재 방안 및 보완 대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선거가 임박하여 새롭게 등장한 정당들로 정책의 구체성에 있어 다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경우 IB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또 EBS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확대라는 교육과 관계된 공약을 제시했으나 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와 관계되어 있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정을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국립대 정시 100% 선발 및 수포자 방지법 등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유 경쟁을 전제하고 있어서 교육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교육 공약은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육력 제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는 고교 유형과 체제의 개편 없이 사회 배려 전형 확대와 같은 보완 대책들만 내놓아서 공교육 문제를 해결할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조국혁신당은 영역별 교육 정책을 추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위 평가에 근거하여 모든 정당이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다음 5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교육 고통에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입시 지옥에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쟁교육은 경쟁적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져서 부모의 노후 생존까지 위협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정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정책과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닌 근본적 교육 개혁, 구조적인 개혁이 되도록 초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셋째, 변별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당들의 공약 대부분에서 대입제도의 개선 의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 경쟁에 시달리게 만드는 상대평가 위주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제도의 개편 없이 교실이 전쟁터가 되는 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의원실과 함께 발의를 추진하였었던 상대평가 금지 법안 등을 위시한 여러 법안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EBS 컨텐츠 확대나 AI 교과서 도입은 보조적인 도구일 뿐 교육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공교육을 강화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대입 병목 현상 개선과 함께 공교육의 질을 개선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당 적정 인원 배치 계획 및 일부 정당에서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교학점제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부 정당들이 공약한 고교 유형 확대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두어서 교육력을 신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의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제시한 공약을 이행할 인력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다양한 정책명을 달아서 제시한 영유아 교육,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유력한 정당 혹은 정치인이 선언한다고 현장에 곧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구성 이후 정책을 실행하기에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된 공약 가운데 공통적인 가치와 목적의 정책이 추진될 때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일에 정당을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십시오. 사교육걱정 세상은 주요 정당의 총선 교육 공약을 살펴보고 초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담겨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번 평가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각 정당이 이번 평가를 통해서 공약의 강점을 살리고 또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2대 총선 이후 비교한 정책들 가운데 타당한 것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적극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 세상은 교육의 변화를 위한 모든 정당의 노력을 응원하는 한편 22대 국회가 실제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4일 사교육걱정 세상. 네, 다음으로는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